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지? 시간을 정의하고 월드에서 공간을 정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고 시간과 공간에는 뭐가 있다? 규모가 있다. 스케일이 있다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고, 즉 규모, 스케일의 크기에 따라서 뭘 달려야 된다? 관찰이나 측정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실제 예를 이번 시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 이 같은 경우는 뭐만 있으면 된다? 초시계에 있으면 됩니다. 초시계만 있으면 되고, 빛이 두 지점 사이, 예를 들어서 빛이 1m 가는데, 즉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같은 경우는 뭘 사용한다고 했지? 자, 세슘 원자 시계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 나온 용어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지. 무슨 원자 시계? 세슘 원자 시계를 사용한다. 자, 세슘 원자 시계는 1초에 91926317770번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해당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GPS 시스템 있지? GPS 시스템에 농담 내가 GPS 이렇게 이야기했지? GPS GPS 시스템에 그 시간을 전송할 때 이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 뭐가 돌고 있다? 인공위성이 돌고 있지. 인공위성으로부터 여기도 인공위성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뭘 받아서 시간에 대한 신호를 받는데 이 인공위성 안에 뭐가 탑재되어 있다? 세슘 원자시계. 요게 인공위성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차이에 의해서 신호를 받는 시간 차이에 의해서 위치나 또는 거리 것들을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기억한다? GPS 시스템에 뭘 사용한다? 세슘 원자 시계를 사용한다. 역시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한다. 암석이 포화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뭐라고 했어요? 동위원소. 동위원소인데 어떤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찾아봐라.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용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 규모에 따라서 측정 도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cm 자 같은 경우는 필기 도구의 길이 정도 측정할 수 있겠고 미생물의 크기는 뭘 사용해서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고 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레이저를 쏘아서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고 그리고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타낸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과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 이때 뭐다?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길이를 측정해야 된다. 시간이고 길이는 우리가 뭐야? 공간의 스케일, 즉 공간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지. 이게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억수로 한참 했다 맞지? 농담까지 해가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 적절한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00m 몇 초 달리니 한번 재보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측정 도구를 뭘로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뭐 사용한다? 뭐 원자시계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알아두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GPS 시스템처럼 정밀한 시간을 측정할 때 GPS 시스템에 뭐
초시계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잖아, 맞지? 이런 거 연결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기. 이 여러분들이 해봤지? 자, 바로 어디에 모둠별로 뭐 하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니들 혼자 해봤잖아. 개인별로 한번 해봤지. 그리고 현대적 측정 방법에 관해서 조사해보자.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어떤 현대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가 뒤에 있잖아. 활동지 뒤에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 이렇게 되네. 갈까요? 자, 요거 해봤지. 여기다 학습지에다 뭘 쓰고 이름을 써야 이름까지 쓰고. 자, 여기 해봐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1번 가장 짧은 시간. 우리가 뭐야? 빛이 얼마 이동할 때? 1m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이렇게 했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가장 긴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노? 가장 긴 시간. 암석이 뭐 되는데 걸리는 시간. 풍화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적어봤지. 가장 짧은 길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적으라고 하더나? 원자의 크기 이렇게 해라 그랬지. 자, 가장 짧은 길이 원자의 크기. 교과서에는 뭐가 나와? 교과서에는 미생물의 크기 이렇게 나오지. 현미경으로 측정하는 미생물의 크기. 가장 긴 거리 뭐가 나와요?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이렇게 나온다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1에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현상의 현대적 측정 방법에 관해서 조사해보자. 이거 여러분들이 했잖아. 정리. 요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볼 때 빛이 1m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뭐로 측정해? 세슘 원자시계 이렇게 되지. 세슘 원자시계 억시 짧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때 정밀하게 0.0000000 몇 초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두 번째, 암석이 풍화되는데 걸리는 시간 해봐봐. 방사성 동위원소 그렇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자, 처음에 만약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1kg 있는데, 자, 얘가 뭘 내면서 방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방출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됩니다. 붕괴돼서 얘가 얼마? 0.5kg 이렇게 되었다. 또 얘가 얼마 되었다? 양이 0.25kg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양이 반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반감기는 어떻게 한다? 일정하다는 얘기지. 반감기가 일정해요. 일정. 와, 선생님 그러면 시간을 측정하는데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뭔가가 바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슘 원자시계도 어떻노? 1초에 항상 몇 번 진동합니까? 91, 92, 631, 770번 진동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도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항상 이렇게 됩니다. 반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반감기 자체의 크기는 다르지만 길이는 다르지만 항상 일정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누구 양과 요거 처음에 있던 양 그리고 나중에 양을 뭐 해보면 비교해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에서 3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측정하는 거. 요게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뭐 뒤에 안 붙여도 되겠죠. 연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측정 뭐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번 원자의 크기. 지금 원자의 크기는 뭘 이용한다? X선을 이용합니다. X선을 이용하는 게 원자의 크기. 자, 우리가 X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빛이 있고 뭐 요렇게 움직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처음 시작하는 지점과 여기까지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자, 빛의 종류가 다릅니다. A, B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빛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파장이 더 긴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선은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파장이 짧은 빛이기 때문에 X선이 가는 데다가 뭐가 놓여 있으면 이렇게 입자가 놓여 있으면 이게 어떻습니까? 다시 반사가 됩니다. 빛이 반사가 되는데 이 반사가 되는 빛을 분석해서 뭘 얻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 입자의 크기, 즉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입자는 요만한데 파장이 길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면은 어떻습니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뭘 분석한다? 작은 물체를 우리가 분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은 뭐라 그랬어? 지구와 달까지 거리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뭘 했다? 쭉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과 공간은 뭐가 있다? 규모가 있다. 이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세계?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알고 여기에 따라서 뭘 사용한다? 뭐 조시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원자시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자를 사용하거나 현미경을 사용하거나 레이저를 사용하고 이건 시간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이렇게 되겠니? 이런 것들이 뭐가 달라져야 된다? 도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했노?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하지? 현대적 측정 방법입니다. 자, 다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는 과거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게 현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단위량, 기본 단위량에 관해서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1학년 파이팅! 그리고 구독 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땡큐.